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분위기? 유럽에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행 가기 힘드시고 해외여행은 가본 적도 없었을 텐데 제가 여러분 유럽 여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연기가 조금 어설퍼서 이거 막 미리 눈치는 채셨겠지만 유럽은 아닙니다. 여기는 바로 서울 정동입니다. 제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게 여러분 여기가 영국 타운이거든요. 130년 전에 영국 공사관이 정동에 들어오고 지금 영국 대사관으로 자리하고 있죠. 그 영국 대사관 앞에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바로 대한성공회 서울 대성당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대사관 뒤에는 또 영국에서 생겨난 개신교교파, 영국의 선교사가 만든 구세군 중앙회관이 있어서 그 건물도 거의 100년이 되거든요. 이렇게 예쁘고 낭만이 있는 정동, 눈요기만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우리나라 100년 전 격동의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우리 근현대사의 심장, 그 이유는 영국 타운이 있는 이 정동이 영국뿐 아니라 다양한 서양 세력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개항이 이루어지고 나서 외국인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곳이 바로 이 정동이었어요. 서대문 앞, 대문에 가까우면서 서울 도성안은 그래서 좀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미국 공사관,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짝짝짝짝 들어오고 이탈리아까지 들어옵니다. 정동 그래가지고 서양의 거리, 서양의 문화가 넘실대는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당시에 공사관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공사관 앞에 보시다시피 종교 건물, 아까 구세군 성공이 얘기하듯이 또 미국 공사관 앞에는 정동제일, 그래서 여기에는 공사관, 종교시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만든 학교 의료시설들이 있어서 정말 서양 문명이 정말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서양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마지막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데 하지만 좌절하죠. 우리 근현대사 100년의 심장부, 바로 그 현장을 제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궁의 정문 대한문 앞에 왔습니다. 덕수궁은 큰 궁궐이 아니라 경복궁, 창덕궁이 불타가지고 잠깐 와서 머물렀던 별궁 같은 작은 궁이었고요. 근데 여기를 바로 고종이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독립으로 자주적 근대화를 해서 마지막 용어를 한번 써보리라 어느 장소에 들어갈지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근대화의 샘플로 삼는 서양의 거점,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정치적 치외법권지대 정동에 있던 이 작은 궁을 근대 황궁으로 만들고자 기획해서 자기 기획을 여기다 펼치기 시작하죠. 또 그 안에 내부를 봐도 이 서양의 근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이 덕수궁 내부에다가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요, 가운데 중화전이나 중전의 외인편에는 서양식 건물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우리의 전통 건축들을 가지고서는 그 정각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뒤편에는, 그 중간에는 동서양을 조합한 어떤 양식을 사용해서 정관원이라는 건물을 짓죠. 동도서기, 중체서용, 서양의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걸 잘 조화시켜가지고 근대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정신을 이 근대 황궁에 표출하고 있으니 다른 고궁과는 다른 근대 황궁의 면모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중국이라는 황제 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내가 직접 황제가 돼서 중국과 대등하고 일본과 대등하고 두국 강병을 이루리라라고 해서 제국을 선포를 하죠. 그 제국을 선포한 그 자리가 어디냐? 저 뒤에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될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 황구단이라는 건 바로 황제만 하늘에 제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그동안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속국으로서 사직단이라는 네모난 땅의 신에만 제사를 드리던 걸 하늘의 신에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둥근 황구단을 만들어서 내가 중국의 황제와 같은 황제고 같은 독립국이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황구단을 만들죠. 문제는 그 황구단, 일제가 황구단을 부수고 만든 호텔이 그 자리에 들어서고 지금은 웨스틴 조선이라고 하는 신세계 소유의 호텔로 바뀌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저 뒤에 숨바꼭질하듯이 숨어있는 정체를 모르는 자리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에 우리의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아쉽게도 꺾이고만 그 모습을 황구단이 보여주고 있는데 가서 한번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 그러려고 이랬는데 여기 오더라고.
어디 한번 정말 찾아볼 테면 찾아보시지 않은 수준으로 숨겨놓은 느낌이 들죠. 왜냐? 얼핏 보이긴 하는데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감도 안 오고 이 문이 도대체 뭐의 문인지 정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07년에 어디 우이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발견이 됩니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생뚱맞게 여기로 옮겨놨고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는 참 아픈 그런 풍경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일단 굉장히 넓었죠. 황구단터가. 황궁문만 거의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황구단에서 제자를 지내고 그 위패를 보관하는 곳이고 부수적인 건물인데 이것만 남아서 황구단을 없애고 들어선 호텔에 정말 뒤에 앞마당 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밖에서 어디를 쳐다봐도 황구단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호텔이 가리고 있으니 호텔들이 보이는 전망의 정원으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보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린 더 이상 청해,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일본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 다 같은 제국이고 독립외교, 중립외교 펼치고 중립국이 되겠다. 그리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적극적 근대화를 해가지고 부국강병을 모색하겠다라는 거를 선언한 게 제국이고 황제만 드릴 수 있는, 천재를 드릴 수 있는 황구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황구단을 없애고 이 재단 위에 조선 총독부가 거기다가 조선 총독부의 영빈관 같은 호텔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황태자가 들어가 자고 식민지 관료들이 다 들어가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제국이냐? 그렇게 서양의 아지트에서 거기서 제국의 전국을 만들고 황구단을 만들고 새로운 근대화를 추진하고 중립국을 선포하려 했는데 결국엔 좌절이 됐던, 그래서 우리의 근대화의 희망이 꺾여버렸던 그 슬픈 역사가 바로 황구단에 이 상처가 남아있다. 정동은 그렇게 우리의 희망뿐 아니라 아픈 역사까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 정동의 역사를 바로 황구단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